자, 지금부터 GW CAD를 이용한 2D 도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GW CAD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영상은 기존에 작업했던 오토캐드와 지금 작업하고 있는 GW CAD의 차이점 또는 같은 점, 같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까지 같은지, 다르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또는 기존에 사용했던 오토캐드 사용자가 GW CAD를 사용했을 때 그 얼마만큼의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쉬운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GW CAD에 대한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도면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먼저 도면에 대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작업할 도면은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도면, 자, 이러한 도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도면에는 기본적인 선과 그리고 치수 기입 그리고 해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면층까지 작업을 하게 되는 좀 복합적인 하나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도면에 대한 파악과 도면을 먼저 파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도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도면에 대한 작업 순서, 나름대로 작업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작업 순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CAD에 대한 기능들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도면 작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면에 대한 공정이라든지 작업 순서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GW CAD를 이용한 CAD 작업, 즉 2D 도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도면에 대한 테두리 작업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REC 엔터,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지금 사각형은 0,0을 먼저 기준하고요. 엔터. 그리고 A3 용지를 기준하기 때문에 420,297이라는 좌표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 나와 있네요. 이 좌표를 이용을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A3 용지만큼 하나의 사각형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이 테두리가 화면 전체로 보기 위해서는 Z 엔터 A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사각형이 화면상에 꽉 차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은 A3 용지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그죠. L하고 엔터 선 그릴 겁니다. 그래서 수평 기준선을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수평 기준선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수직 기준선을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해서 수직 기준선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기준선이 만들어지면은 이 기준선을 이용을 해서 그 간격 띄우기 5, 단축키 5하고 엔터를 해서 먼저 거리를 띄울 값을 입력을 하고요. 거리를 띄울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방향성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엔터. 자, 다음 간격을 띄울 거리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을 입력을 하고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엔터, 엔터. 다시 거리를 입력했고요. 엔터. 기준선을 잡은 다음에 방향성을 클릭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수직과 관련되는 간격을 띄웠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과 관련되는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거리를 입력하고 기준선 잡아서 너무 많이 띄웠나요? 자, ESC 누르고 다시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 거리를 입력하고 엔터, 기준선 잡은 다음에 방향성을 클릭합니다. 엔터, 엔터. 다시 거리를 띄울 값을 입력을 하고 기준선 잡은 다음에 방향성 잡았고요. 엔터, 엔터. 다시 거리를 지정하고 엔터. 기준선 잡은 다음에 방향성을 지정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자, 지금처럼 대략적인 하나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윤곽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낼 건데 우리 자르기 기능이 트림이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래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이런 테두리들을 다 한꺼번에 날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르기를 할 겁니다. 엔터.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우기인가요?
E하고 엔터 이레이즈입니다. 얘네들을 지울 거다라고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대략적인 그림이 지금처럼 만들어지고요. 예.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작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 자, 이 부분에 대한 값이 지름이 15니까 우리는 15에 나누기 2, 15에 나누기 2라는 만큼 간격을 띄울 건데 이 선을 위쪽으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간격을 띄웠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을 오른쪽으로, 이 선을 왼쪽으로 간격을 띄웠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간격 띄우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간격 띄우기에서 5만큼 엔터, 이 선을 위쪽으로 5만큼 띄울 거고요. 엔터, 엔터. 그리고 12만큼 또 간격 띄울 겁니다. 이 선을 12만큼 간격을 띄워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면은 이 선 자체는 하나의 중심선이 돼야 되는데 중심선에 대한 길이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우리 짧은 선을 연장하는 기능이 EX인가요? Extend. EX 엔터 엔터에서 사용자가 클릭하는 선을 이렇게 다음 성분까지 연장하는 작업을 했고요. 엔터. 연장했다 그러면 이 연장된 선을 다시 간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에서 지금은 36에 나누기 2만큼 이 선을 오른쪽으로, 이 선을 왼쪽으로 엔터 엔터 했고요. 다음은 지름 48짜리를 양쪽으로 간격 띄울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중심선을 오른쪽으로, 중심선을 왼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르기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제 남아있는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잘 이렇게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잘라낼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부분은 이레이즈. 이렇게 지우기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윤곽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에는 필렛. 자, 필렛 값이 들어갑니다. 우리 필렛에 대한 단축키 F하고 엔터. 자, 필렛 하게 되면은 반지름 값 들어가죠. R하고 엔터. 자, 반지름 값이 10입니다. 10을 입력하고 엔터. 그런 다음에 자, 사용자가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은 필렛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를 눌렀을 때 지금은 자르기 모드와 반지름 10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필렛이 적용됩니다.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엔터 치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반복 실행되고요. 자, 여기서는 사용자가 반지름 10이 아닌 반지름 값을 바꿔야 되니까 R하고 엔터, 반지름은 5를 입력합니다. 엔터. 그리고 지금은 5가 양쪽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우리 다중 M하고 엔터를 누르면 다중, 즉 연속적으로 반지름 기능을 목깎이 기능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계속적으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처럼 목깎이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목깎이 기능이 완료되었고요. 자, 이번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5라는 필렛 값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엔터 누르면은 필렛 값이 적용되는데 자, 여기서는 현재 보니까 자르기 모드가 자르기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반지름은 5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자르기 모드가 아닌 자르지 않기 모드를 해야 되니까 자르기 옵션 T 들어갑니다. T하고 엔터. 자를 거면 T인데 자르지 않을 거면 N이거든요. 그래서 N하고 엔터. 자, 반지름은 현재 5로 나와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반지름도 양쪽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다중 연속으로 목깎이를 실행한다 그래서 M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목깎이 했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목깎이를 하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목깎기 기능이 끝납니다. 자, 남아있는 짜투리는 이레이즈, E하고 엔터에서 이 선과 이 선은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윤곽이 나왔고요. 다음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스플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플라인에 대한 단축키 SPL 엔터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점 대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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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한 번 더 엔터 누르고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그 스플라인 기능이 완료되었고요. 즉 스플라인은 정확하게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스플라인이 들어가는 원리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단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똑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부분 단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계선 작업을 했다 그러면 양쪽에 삐쳐져 나와 있는 부분은 트림, 즉 그죠 트림이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해서 이 선과 이 선은 이렇게 잘라내고요. 엔터. 자, 위쪽에도 보니까는 스플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플라인에 대한 단축키 SPL 엔터. 스플라인이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 엔터, 엔터를 누르면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고요. 양쪽에 빠져나와 있는 부분은 트림이죠. TR 엔터, 엔터에서 빠져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르기 하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스플라인까지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안쪽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해칭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해칭에 대한 단축키, 해칭이 뭐죠? 비해칭입니까? 자, BH라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단축키는 BH입니다. 엔터. 자, 그래서 그 해칭이 들어갈 유형은, 자, 해칭이 들어갈 패턴입니까? 우리 패턴은 안시 30일 패턴을 쓸 거고요. 그리고 각도는 0도에 축척은 1입니다. 그리고 해칭이 들어갈 점 지정, 해칭이 들어갈 점 지정인가요? 점 지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해칭은 여기랑 클릭, 여기랑 클릭, 이 부분과 클릭, 이 부분에 들어가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선택한 영역에 해칭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현재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표시한 부분은 하나의 중심선이거든요. 그러면 중심선은 원래 선보다 좀 더 길이가 연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연장 기능이 어떤 거죠? LENG, 자, 랭된 기능 중에 단축키 LENG가 바로 그 길이를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명령을 실행하고 엔터. 자, 이때 자, 명령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증분,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리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증분 DE하고 엔터. 얼만큼 더 늘릴 거냐면은 한 3 정도만 늘릴 겁니다. 엔터. 어떤 부분을 늘릴 거냐면 이 선을 클릭하고 이 선을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위아래 방향으로 연장시켰고요. 그러면은 이 선과 이 선을 클릭을 해서 양쪽으로 오른쪽과 왼쪽 방향으로 중심선에 대한 길이를 이렇게 좀 연장시켰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선이 있죠. 자, 이 선 같은 경우는 윗부분은 부분 단면을 했기 때문에 실선이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에는 부분 단면을 하지 않은 하나의 수문선 역할로 하는 그 수문선, 즉 은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스플라인 선을 경계해서 위쪽에 있는 선은 실선이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점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브레이크라는 기능 가지고 끊어주는 작업하겠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단축 아이콘 BR 엔터. 자, 끊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옵션 F하고 엔터 들어가나요? 첫 번째 옵션 F하고 엔터. 다시 볼까요? 예, F하고 엔터 누른 다음에 첫 번째 끊기 할 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두 번째 끊기 할 점도 이 점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클릭한 그 점을 기준해서
양쪽으로 끊기 작업이 실행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BR 엔터. 끊기 할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끊기 할 첫 번째 점 F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첫 번째 점 여기입니다. 클릭. 두 번째 점도 여기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두 개로 분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도면층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면층에 대한 단축 가입권 LA인가요? 자, 레이어 LA 들어갑니다. 엔터. 자, 그래서 도면층을 지금부터 만들 건데, 자, 도면층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려면은 이 위쪽에 있는 새 도면층을 클릭했고요. 먼저 도면층에 대한 이름은 제가 윤곽선. 자, 윤곽선이라는 이름의 도면층을 만들 건데, 윤곽선에 대한 색상은 초록색입니다. 확인. 윤곽선은 연속선이고요. 선 가중치를 선택을 해서 선 가중치는 0.5mm입니다. 확인해서 먼저 윤곽선 하나 만들었고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드는데 지금 만드는 거는 수문선입니다. 수문선에 대한 색상은 노란색이고요. 확인. 그리고 수문선에 대한 선 종류는 여기서는 로드라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수문선이니까 히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든 2를 선택할게요. 히든 2 선택하고 확인. 히든 2를 선택하고 다시 확인 누르면 히든 2가 등록되었고 수문선에 대한 선 가중치는 0.35mm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다음 또 새로운 도면층 만들 겁니다. 지금 만드는 거는 중심선 도면층입니다. 색상 번호는 1번이고요. 확인. 그리고 선 종류는 중심선에 대한 선 종류는 로드를 해서 여기서는 제가 센터 2라는 도면층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다시 센터 2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선 가중치는 0.18mm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했고요. 다시 또 도면층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가는 선을 만들 겁니다. 가는 선은 빨간색인데 선 종류는 연속되는 선이고요. 확인. 선 가중치는 0.18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도면층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문자나 치수. 자, 치수 문자 할까요? 예. 치수나 문자라는 도면층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색깔은 노란색을 쓸 거고요. 확인. 그리고 치수에 대한 선 종류는 연속인데 선 가중치는 0.35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도면층을 만들었다 그러면 도면층을 닫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만들었던 도면층은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제부터 만들어진 도면층을 현재 도면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CAD에서도 동일하거든요. 어떻게 사용자가 먼저 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도면 작업할 때 이렇게 선 그려볼까요? L하고 엔터해서 여기에 기준되는 선 한 4개 정도 이렇게 한 서너 개죠. 그죠? 이렇게 기준되는 선을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되는 선을 이용을 해서 먼저 선을 선택을 하고 처음에 선택한 선은 윤곽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또 다음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은 수문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다음 선을 선택을 하고 제가 선택한 선은 중심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또 다음 선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선은 예를 들어서 가는 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또 선을 선택하는데 이 선은 문자나 치수가 되어라 키보드 ESC.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할 이렇게 기준되는 선을 먼저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다음부터는 이 선만 가지고도 도면층 분류 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도면층을 분류할 때는 많이 쓰는 기능이 뭐죠? MA.
자, MA라는 특성 일치 기능을 실행합니다. 엔터. 자,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할 부분은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선이 처음에 선택한 선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자, 다시 MA 기능 실행하고요. 엔터. 이번에는 기준이 될 거는 중심선인데 바뀔 거는 이 선과 이 선이 중심선이 되어라. 엔터. 자, 또 MA 합니다. 한 번 더 엔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가는 선. 자, 가는 선을 선택을 해서 가는 선은 여기 나와 있는 해칭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스플라인 선이죠. 스플라인 선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가는 선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서 이번에는 숨은 선을 선택합니다. 자, 숨은 선은 이 선과 이 선이 숨은 선이 되어라.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러한 도면 작업이 만들어지고요. 도면을 좀 안쪽으로 옮겨 볼까요? 우리 옮기는 작업이 무브인가요? 무브 M하고 엔터. 옮길 객체를 선택합니다. 엔터. 기준점 대충 찍어 놓고 여기쯤으로 옮길 겁니다. 클릭하면은 지금 도면이 이렇게 옮겨졌고요. 자, 이제 이 도면을 기준해서 치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먼저 치수에 대한 환경 설정할 건데 치수 환경 설정은 DDIM 맞나요? 엔터. 그래서 사용자가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 자, 선에 대한 색상은 빨간색, 보조선에 대한 색상도 빨간색을 줄 거고요. 문자 탭에 가서 문자 색상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기본 단위에서 소수 구분 기호를 마침표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른 다음에 이제부터 이 도면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위쪽에 나와 있는 선형, 정렬, 각도, 반지름, 지름. 자,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도면 작업을 치수 기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볼까요? 선형. 자, 선형이라는 치수를 이용을 해서 먼저 아래쪽에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를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이 되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다시 엔터 누르면은 기능 반복 실행입니다.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치수를 지금처럼 입력을 했습니다. 다시 엔터 눌러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수직 치수. 자, 엔터 누르면은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평 치수와 수직 치수는 지금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선형 치수 가지고도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는 사용자가 선택한 두 점에 대한 수직 거리와 수평 거리를 나타내는 치수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치수 기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도 넣었고요. 계속적으로 해서 치수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면 명령어는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 기입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엔터를 눌러서 명령어 반복 실행으로 치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름 치수 들어갈까요? 그래서 반지름이라는 기능 가지고 홀을 선택하고 바깥쪽 클릭하면은 자, 엔터 누릅니다. 홀을 선택하고 바깥쪽 빼서 클릭. 자, 엔터를 누르면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반복 실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반지름 치수까지 입력했고요. 다음은 자, 이런 부분들 앞쪽에 특수 문자 지름 기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CAD에서 문자를 변경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글자를 변경할 때는 dd, ed, it. 자, 원래 이 기능이 글자를 편집하는 기능인데 좀 더 쉽게 한다 그러면은 ed입니까? ed하고 엔터를 누르면 사용자가 편집할 글자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깜빡깜빡 하는데
파이에 대한 특수 문자 %%C 그리고 OK 누르면 지금처럼 파이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변경할 치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그죠? 키보드 방향키 이용해서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C 그리고 OK 누르면 특수 문자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변경할 글자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앞쪽에 %%C OK.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를 선택을 하고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C를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그리고 다 됐으면은 키보드 ESC를 누르면은 지금처럼 치수 기입도 가능하고요. 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15라는 치수와 이 부분에 있는 치수선이 서로 간에 중복이 되거든요. 우리 치수선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어떤 겁니까? 예, dim 브레이크. DIMBREAK인가요? 예, 엔터를 누르면 자, 치수를 초과하라 그럽니다. 즉 끊기 할 선이죠. 끊기 할 치수를 선택을 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자동으로 정렬을 딱 시켜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도면이죠. 처음에 주어진 이 도면과 같이 그 GW 캐드를 이용을 해서 도면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했던 오토캐드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W 캐드. 물론 저도 GW 캐드를 많이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흐름, 자 그리고 캐드에서는 이렇게 작업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이라든지 그 개념만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크게 어려움 없이 캐드 작업이 GW 캐드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도면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